민희진 씨는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직원이지. 정말 유능한 직원. 그런데 이 관점에서 임원으로서 자격과 역량이 있냐? 내 대답은 민희진 씨의 그 비속어나 막말 그런 걸 듣고 화제가 엄청 됐잖아. 국기 원탑이라고 하고. 이게 먹히는 이유가 다 있다. 심리학 연구를 다 종합을 해보면 욕설과 이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감기 괜찮아지셨나요? 2주 만에 네. 좀 나았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감기가 안 떨어지던데. 네, 그래서 이번에 할 주제는 이거를 다뤄야 될지 말아야 할지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채널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핫한 주제인데 어도어 레이블의 CEO인 민희진님께서 경영권 탈취 의혹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하이브 주가가 4월 19일 날 23만 500원이었던 주가가 20만 6천 원으로 거의 10%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하이브 주주예요? 하이브 주주는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주식도 많이 하시니까 한때 엔터주가 엄청 떴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님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 고민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때 무슨 이렇게 개인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유튜브 그 라이브 시청자가 몇만 명이 나와. 그러니까 엄청 관심이 많은 건데 단순 누가 옳고 그르다는 재미가 없고 무엇보다 그건 법이 해결할 일이지. 게다가 나는 엔터 산업이나 가십에는 별로 애정이 없단 말이지. 일개 개인이 단호하게 내릴 판결은 아니니까. 물론 뭐 전반적인 사건의 전말하고 기자회견은 나도 다 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냥 가십적인 해석이나 대중심리가 이렇게 약하다, 대중심리에 대한 비판도 너무 진부하지. 그래서 이게 다 진부한데 뭘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이번 좀 사건을 통해서 진짜 리더란 무엇인가, 훌륭한 리더의 덕목? 이거는 뭘까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적당할 것 같더라고. 리더의 덕목. 리더의 덕목. 실제로 기자회견을 보면서 나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더라고. 요즘 여론이 어때? 누가 더 유리한 것 같아? 민희진 씨 쪽이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아직은 민희진 씨 쪽이 지금 오늘이 몇 일이지? 오늘이 5월 2일이죠. 5월 2일 기준으로는 민희진 씨.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유튜브 여론만 해도 민희진 씨 쪽이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민희진 씨 그 기자회견 나왔을 때 원래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엄청 의도맞고 있다가 그때 여론이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 확 바뀌었어.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바뀌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얘 진짜 쓰레기다, 얘 진짜 악인이네 하다가 나 중립을 가져야겠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넘어가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어. 특히 막 이런 이야기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깜냥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거 그걸 어떻게 알아? 뭐 약간 더 과하게 비유를 하면 옛날에 뭐 범죄자들도 평소에 엄청 착하고 막 잘생기고 순해 보이는 사람 많았어. 그런 식으로 추측하는 건 사실 그렇게 이성적인 선택은 아니지. 요번에 또 느낀 게 한국 사회는 확실히 진실보다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나 진정성을 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나는 그걸 다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민희진 씨는 그냥 유능한 직원이야. 하지만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임원이 될 능력도 없고 직원으로서의 능력만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런 기자회견에서 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영을 하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이런 포인트를 잡은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하이브 측이랑 이제 어도어 민희진 사장이지. 민희진이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논하고 있는 건데 민희진 씨는 직원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 프로듀서로서 내가 직원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그 성취를 뽐냈는지, 회사에 기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기자회견도 보면은 결국 내가 얼마나 충직하고 열성적인 직원이었는지를 위주로 호소를 하고 있거든. 자회사잖아. 자회사의 CEO로서, 그리고 임원, 조직에 대한 책임 있는 대표자가 하는 입장 표명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죠. 근데 뭐 솔직히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대중 여론을 끌어온다의 관점에서 전략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시청자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임원이 아니라 직원일 거 아니에요. 직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대중심리에는 훨씬 잘 먹히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을이 더 많잖아, 사회에. 대표직이라고 할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별로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은 CEO잖아, 사장이잖아. 사장 맞죠? 맞죠. CEO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설득력은 없었어요. 임원이 직원으로서 호소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지. 그러니까 말만 공식 회견이고 그냥 사적인 푸념거리 정도? 그냥 개인 방송 같았어요. 재밌는 개인 방송. 직원하고 임원이 있잖아요, 회사에는. 직원하고 임원은 개념이나 하는 일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요구하는 역량 자체도 달라.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잖아, 직업.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제 조직에서는 직원이라고 해. 직업에서 직은 뭘까 하면은 예를 들어 영락 PD는 지금 여기 사운드에서 컨텐츠 팀 팀장이에요. 컨텐츠 팀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고 PD라는 직무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직이라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면 사라져. 그리고 회사를 옮길 때마다 바뀔 거예요. 근데 직업에서 업은 회사를 나가도 계속 유지되는 커리어상의 본질이야. 커리어에서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 영락 씨는 직무는 PD지만 업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나는 예를 들어 사운드에서는 대표지만 이거는 그냥 직이에요. 직. 변할 수 있어. 그럼 내 업은 뭘까 하면은 지금은 교육자인 것 같아. 가장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현재 페르소나,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지만 어쨌든 뭐 직은 변하는 포장지고 업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거죠. 사실 직이 아니라 업이 있는 사람들이 오랫도록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업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 관점에서 민희진 씨는 내가 봤을 때 직하고 업 둘 다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직원이지. 정말 유능한 직원.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 직원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어요. 근데 회사에는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옛날에는 임원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는데 별 단다고 하지. 근데 임원은 뭘까요? 임은 어떨 때 쓰는 단어일까요? 뭔가 책임의 임이랑 그쵸.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한자예요. 책임할 때 임이야. 임원은 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은 책임을 져야 돼. 우스갯소리로 대기업에서는 임원을 임시 직원이라고 하거든. 왜 그러냐면 임원들은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고 나가야 되니까. 확실히 그 계약할 때도 달라요. 계약직으로 계약직이에요. 하는 걸로 알고. 근데 직원은 안 그래도 돼. 나한테 준 직 그리고 업만 잘하면 그만이야. 그러면 좋은 직원이 돼. 근데 임원은 다르다는 거지. 맡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내 직과 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연봉이 더 높은 거고요. 정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민희진 씨가 임원으로서 자격과 역량이 있냐? 내 대답은 아니옵니다. 절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부터 기자회견장까지 임원으로서의 태도 거기서 정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민희 씨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유능한 직원을 하시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으면 딱 적당할 분이었고 이런 불행도 없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키포인트를 여러 가지 보면은 첫 번째로 하이브가 민희진한테 경영권 탈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잖아. 그때 민희진 씨가 뭐라 그래? 아니 이거 그냥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지. 말이 되냐? 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민희진이 직원이면 그 말이 맞아. 일개 직원이면은 맞아요. 대표가 그거를 왈가왈부하는 게 더 찐따 같고 이상한 거야. 근데 그 사람 자회사 사장 아니야? CEO 이러면은 장난이어도 큰일이 나는 겁니다. 비유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이재용은 삼성 회장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 계열사가 있지. 실적을 엄청 훌륭하게 내는 계열사 사장이 농담으로 삼성 일 그지같이 하는데 내가 회사 그냥 먹을까? 이렇게 했는데 걸렸어. 바로 잘립니다. 다음날. 큰일 나는 거죠. 군대도 똑같아. 이등병이 군대 진짜 역 같다? 이거 하는 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투스타 사단장이 그런 소리를 잘못하다 걸리면 어떤 시대였으면 사형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해? 그게 책임의 무게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와 의구심을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민희진 씨는 일개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발언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모든 발언과 행동 거지는 직원일 때보다 훨씬 조심했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임원이 가지는 책임이라는 게 개인사, 개인 감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거든. 그 회사의 시스템. 보통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회사가 커질수록 보수적이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규모를 관리하려면 맞아요. 작은 회사들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수적이었죠. 보통 유연성보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보수적인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보통은 많이 놓치는데,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유능한 직원이든 실적을 얼마나 내든 뭘 하든 조직의 내구성이나 뭐 통일성, 전반적인 시스템 이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독단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회사는 그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짓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이브는 민희진 씨에게 임원으로서의 자격,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임원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행위들이나 언어, 태도 이런 정황들이 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자회견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민희진 씨가 하는 언행이나 행동 거지가 그냥 한많은 직원이 하는 수준이지 임원으로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그냥 감정에 호소했지. 내가 직원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느냐. 다른 직원들은 다 돈에 미쳐 있었는데 나만 진심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 나만 뉴진스의 진심이다. 이게 외부인한테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근데 내부인 입장이면 나는 다를 것 같아.
왜냐면은 내 생각에 회사 직원이나 뭐 거기 뭐 대표 입장에서는 진심인 직원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보다 자신의 신념이 중요한 아웃사이더에 불과할 수 있어요. 신념을 고수할 거면 사회 운동을 하셔야지, 회사를 다닐 게 아니라. 아니 뭐 유튜브를 하든지 자기가 직접 회사를 만들던가. 그래서 뭐 내 관점에서는 리더로서의, 임원으로서의 자세 자체가 안 보였어요. 대부분의 발언이 남 탓이지.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리더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같아요.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하지만 저는 CEO로서 책무를 느끼고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더가 쓰는 언어거든. 이제까지 썼던 언어는 다 그냥 직원들이 썼던 언어야. 약간 이런 태도도 있었잖아.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의 이제 뉘앙스나 태도도 리더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리더한테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이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거든. PD님은 책임이라는 게 왜 멋인 줄 알아요? 책임지는 거.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서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있죠. 책임이라는 게 왜 멋있냐면 사실 뭐 뇌과학이나 여러 뭐 인간에 대한 이야기나 분석을 종합하면 인간은 진짜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한 선택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생체 시스템, 그죠. 환경에 의해서. 뭐 성장 환경 이거에 의거해서 그게 다 종합적으로 합쳐서 한 걸 수도 있다고. 지금 당장 오늘 오전에 한 중대한 선택도 내 자유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모든 선택을 내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으로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책임지는 거야. 전에 했던 선택이 내 자유든 그냥 본능적인 선택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 선택에 책임을 져버리는 순간 그건 내가 한 선택이 돼. 그래서 책임이 존나 섹시하고 멋있는 거야.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은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민희진 씨는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존경할 만한 리더로 보이지도 않았고. 영락이는 좀 살면서 진짜 이 사람 좋은 리더다라고 할 만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봤어요.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굳은 일을 마다않고 밤이든 새벽이든 일어나서 일을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 근데 나 신기한 게 나도 정말 좋은 리더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버지 말고는 나도 다 여자였어. 신기하게 내가 회사 다닐 때 나는 여성 리더분들이 진짜 좋더라고. 근데 그분들 공통적인 특징,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 편견이야. 다 워킹맘. 애가 막 둘이고 육아도 다 하고 부양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리더로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 기억이 내가 지켜야 될 가정. 기억이 너무 좋거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결혼 안 하신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 난 히스테릭이 있는 거야. 그분들은 책임이라는 말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기 한 몸만 건사하면 되는 분들은 불만도 많고 책임지는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있고 워킹맘들 있잖아. 그분들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남자들보다 훨씬 나아.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있는데 여자 특유의 포용력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할 리더들이 다 여자였어. 난 사회에서는 오히려 좋은 남자 리더다는 오히려 못 만나봤어.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것도 약간 철학적인 여담인데 책임이라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남성적인 요소거든. 그래서 조던 피터슨도 남자들이 그 책임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아느냐 이런 말 했는데 맞아. 실제로 많은 사상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금의 현대사회는 남성적인 것이 많이 상실됐다고 하잖아. 반면으로 여성적인 것들이 득세를 하고 뭐 예컨대 여성적인 것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개인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임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대중들이 책임에 대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이런 개인의 감정적인 호소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성의 상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 아마 이거 여초 쪽은 민희진 편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성들이 아무래도 개인의 그런 감정적 호소에 훨씬 약하거든. 물론 여자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대중심리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여초 사이트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는 뭐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시스템의 유지나 뭐 그에 대한 책임보다는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집중을 하고 감정이입을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모든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개별 감정이 중요해지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돼요. 근데 시스템이 붕괴되면 결국 개인이 보호받지 못하겠죠.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민희진 씨가 똑똑하긴 했어. 옷도 되게 수수하게 입고 나오고 되게 돈 많이 벌잖아. 내가 봤을 땐 이게 여자라서 먹혔다. 같은 조건의 남자였으면 택도 없지 않았을까. 질질 짠다고 욕이나 안 먹었으면 다행이지. 뭐 정리를 하자면 민희진 씨는 정말 유능한 직원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제 하이브의 의문 제시나 이제 법적인 대응은 민희진의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물은 건데 임원으로서의 태도와 입장은 거의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감정 있는 동물로서 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사장
CEO,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법이 판결해 주겠죠. 내가 판결할 건 아니고. 아 그리고 그분이 공식 석상에서 욕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입이 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나도 사실 욕을 좀 잘해가지고. 그리고 욕이라는 게 막 사회 최하층민들이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욕설이나 막말은 뭐 연령이나 교육 수준,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아닌 사람은 안 하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리처드 파인만도 입이 걸기로 유명했거든. 나도 물론 지극히 공적인 자리, 기자회견 같은 자리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다른 페르소나를 써야지. 근데 그럼에도 이제 민희진 씨의 그 비속어나 막말 그런 걸 듣고 화제가 엄청 됐잖아. 국힙 원탑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먹히는 이유가 다 있다. 김경일 교수님 칼럼에서 봤던 것 같은데 공적인 영역에서 뭐 회사 일이나 이런 데서도 막말과 욕설을 너무 습관적으로 일삼는 리더들이 많대요 사회에. 그 스티브 잡스도 엄청 욕을 많이 맞아 하고. 되게 많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나 추진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조직 최상층에 있는 것에 있어서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대. 조사해 보니까 욕설이나 막말을 잘하는 리더들이 진짜 스티브 잡스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공부를 해보면 심리적으로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욕을 종종 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래요? 특히 능력도 있는 사람이 욕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막 솔직하고 진정성 있어 보이고 강인한 사람이구나, 강직한 사람이구나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뭔가 타협하지 않은 강직함, 이걸 지닌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되게 일치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랑?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도저 같은 캐릭터에 엄청난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도 이걸 알아야 돼. 공적인 자리에서도 욕설을 일삼는 사람은 보통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략적으로만 하면 딱 좋을 텐데 심리학 연구를 다 종합을 해보면 욕설과 이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정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대요.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대중들한테 감정을 배설함으로써 고통을 최대 33%까지 줄일 수 있대. 내가 지금 현재 겪는 고통을. 그거에 대한 이점이 있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제 욕설이나 막말을 많이 하는 리더들의 큰 문제점은 성격상 나를 따르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 이 사이에 엄청난 차등을 둬서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근데 조직에서 직원도 아니고 임원이 내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는 알겠죠. 그죠. 조직이 아무래도 붕괴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리더를 평가할 때 업무적 능력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건강한 언어를 쓰는지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경쟁 상황에서도 침착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미진희 씨한테는 딱히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런 면에서 능력이 많이 없는 거죠, 리더로서는. 떠오르는 내용은 뭐 이 정도? 나도 조직을 내가 직접 운영하게 된 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제일 걱정이 되고 얘를 어떻게 내보낼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게 다 시스템을 붕괴하려고 할 때. 이런 경험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나도. 그래서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진짜 주체의 입장이 더 이해가 갑니다. 또 아무래도 하이브는 그 레이블을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를 이렇게 꾸리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하나의 사례로 이어져가지고 뭔가 하나가 일그러지면 그 나머지 그 그룹들도 다 지켜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긴 해. 다 이게 정치 같은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 이런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나도 지금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참 건전한 리더, 이제 롤모델 상이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판단 기준이 생길 텐데 그런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트럼프 같은 폭력적인 리더 스타일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사회에 제대로 된 원칙이 지금 희미해졌고 종교적 가치가 희미해지면서 오히려 너무 자유분방하고 개인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결핍을 느끼는 거지. 베니진 씨도 사실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잖아. 그런 거에 또 열광하기도 하고. 그냥 뭐 지금 콘텐츠가 재생산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라서 맞아요. 대중들이 자기의 속 안에 있던 울분을 대변해준 느낌?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팝스타로서. 근데 뭐 그 사람도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진 않겠지. 뭐 그 어깨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리더는 공과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걸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리더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